자, 오늘 7월 15일 수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요즘에 종목들 중요한 자리 뚫어주거나 수급이 들어왔다 하면은 기본 20% 이상씩 상승이 나오면서 날뛰고 있습니다.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힘을 많이 봤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의 이슈는 모더나 백신 소식 때문에 선물지수와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좋은 분위기로 출발했습니다. 일단 이 소식이 누구나 알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시초가에 무턱대고 들어가다가는 그대로 고점에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시초가에 모든 게 반영이 되어서 시작하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여유롭게 종목들을 지켜보면서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만 잘 골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라 하더라도 이미 시초가에 선반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새로 출발한다 생각하시고 접근을 시도해 봐야 됩니다.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코스닥이 전 고점 위에 있다면은 오버나잇이든 스윙 투자든 그냥 편하게 할 생각입니다. 미국 증시가 하루 휘청인다 하더라도 전 고점 부근만 잘 지켜주고 있다면은 지금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전 고점을 못 지켜준다 싶으면은 저는 그때 다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주식을 들고 가는 입장에서 어제 조금 긴장하기는 했지만 요즘 증시가 워낙 강한 덕에 그리고 모더나 소식 때문에 한방의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미국 증시도 고점에서 좀 큰 음봉이 나왔는데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타이밍 좋게 모더나 백신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한방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증시 상태는 또다시 좋은 추세로 자리 잡았으며 수급은 딱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증시가 전 고점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증시가 전 고점 위에 있는 게 우선순위라서 전체 수급으로 판단하는 시장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종목만 잘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이 중요한 자리를 뚫어주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눈에 띄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런 종목들은 기준가를 잘 잡아줘서 대응한다면 며칠 동안 변동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이 중요한지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종목 선정을 잘못하더라도 기준가만 잘 잡고 대응한다면 최소한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오늘 정말 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에서 제가 지켜보던 종목은 평소와 똑같습니다. 수급이 들어오거나 역사적 신고가, 중요한 자리 근처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우선 원래 보고 있던 종목들, 이게 모두가 반응이 나올 수 없으니까 이런 종목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일 수급이 들어오던지 역사적 신고가를 뚫는다던지 그런 종목들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일단 대기업 종목들이 이렇게 코스피에서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전 고점 돌파 중요한 자리를 뚫어주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 가격을 저는 계속 잊지 않고 있는데 53,900원 어째 되었든 간에 이 가격 위에서만 계속 놀아준다면은 나중에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못 가고서 다시 깨버린다면은 그때는 또 문제가 생기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이 가격을 계속 지켜주려 한다면 어차피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 고점을 뚫어주고 상승할지 그동안 좀 외국인이 들어오긴 했지만 하루 만에 500만 주가 들어오는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는데 삼성전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요한 가격을 지켜주면서 계속 상승이 나온다면은 증시 분위기도 끝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서 삼성전자를 매매 안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는지 추세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거나 또 다른 종목들은 시세가 크게 나왔다가 윗골이 길게 달고서 무너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오늘 드림텍도 정말 강했었는데 어제 유비케어랑 똑같이 윗골이 좀 길게 달고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캔들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 종목의 재료와 상관없이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캔들이 예쁘게 유지가 되어야지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캔들 자체가 무너지면서 중요한 자리를 깨버린다면 그 뒤에 움직임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캔들이 무너졌다면 이 무너진 캔들은 단기간에 빨리 되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캔들이 무너져도 단기간에 이렇게 되살리면은 그 뒤로 추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무너진 캔들을 회복을 한다면 그 뒤에 가격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드림텍도 마찬가지. 오늘 무너진 캔들을 다 회복을 해준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무너진 캔들에서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확률적으로도 좀 불리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도 높은 확률에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매매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드림텍도 정말 강했지만 기관들의 매도와 함께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기관 수급 때문에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에 급등 전에 기관이 쌍끌이 매수 들어왔다가 그대로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이 중요한 자리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 주었음에도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무너졌습니다. 줄 때 먹는 게 중요한 게,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제 유비케어도 마찬가지, 드림텍도 마찬가지, 물론 줄 때 먹었을 때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놓쳤을 때 아쉽겠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줄 때 먹는 걸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목했던 종목들이 BH랑 그리고 대덕전자, 파미셀, 한진칼, 데이터 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소마젠, 키스트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 지금 시장은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거나 전날 대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다면 종목들 다 돌아가면서 10%, 20% 이런 엄청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잡는 것도 중요하며 중요한 자리 근처에서 장대 양봉이 뜨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수급 뜨는 이 PI 첨단 소재를 제가 공략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수익금을 좀 많이 깎아 먹었는데 첫 번째 VI가 걸렸을 때 고점에 들어가서 황금선 깰 때 절반 손절을 했습니다. 나머지 손절도 지지를 최대한 보고서 반등을 기다리다가 결국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엄청나게 지독한 구간을 버티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수익금 좀 많이 깎아 먹었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본전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어도 32,000원까지 올라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종목의 일봉을 봤을 때 예쁜 그림의 일봉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보셨을 텐데 오늘 통틀어서 거래대금 1위를 달성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1위, 코스닥에서도 이 파미셀을 따라오는 종목들이 없었는데 1조 3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시초가가 당연히 뉴스 때문에 높게 잡혔는데 18%에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런 종목들은 시초가에 모든 게 반영이 됩니다. 뉴스가 뜨더라도 너도 나도 아는 정보이기 때문에 시초가에 모든 게 선반영되어서 시작합니다. 시초가까지가 지금까지 나온 뉴스가 전부 반영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듯이 시초가 이후에 이렇게 뉴스 같은 종목들은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18%에 시작해서 저점인 11% 이렇게 무너지는 구간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도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이 파미셀의 차트는 정말 괜찮게 마감을 했습니다. 저번처럼 그냥 잠깐 뉴스로 오른다면은 갭상승 나왔다가 음봉, 또 뉴스 뜨고선 19% 갭상승 나왔다가 종가가 5% 마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캔들이 나왔을 텐데 오늘은 거래대금이 최대로 터졌으며 게다가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일회성 뉴스였으면 저번처럼 그냥 갭상승 크게 뜨고 나서 장대 음봉 나왔을 텐데 오늘 시초가를 회복을 해주면서 시세까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여기서 시초가 회복하고서 시세 나오고 또 한 번 더 시세 나오고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상한가에 마감을 하진 않았지만 하루 종일 이 엄청난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래량에 이런 거래대금 장후 시간에 거래해서 10만 주 물량,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시장이 신풍제약에서 파미셀로 집중이 되었는데 신풍제약은 오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7,000원에서 그리고 7만원까지 10배가 오른 만큼 이 파미셀도 오늘 자리를 이렇게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양봉이 나온다면은 그대로 신고가 돌파하는 것인데 과연 이 종목도 신풍제약처럼 엄청난 대박이 날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기준가를 정한다면은 오늘 시초가가 기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오늘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시초가 이후에 뭐 그 다음에도 음봉이 뜨든 양봉이 뜨든 뭐 내려가더라도 다시 오늘 시초가 회복해 준다면 이게 힘이 살아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냥 쭉 내려간다면 뭐 저번처럼 이렇게 황금선을 깰 때까지 무너지던가 제자리로 돌아가던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뉴스 때문에 18% 시작 이후에 이 18% 밑에서 마감하지 않고서 위에서 마감을 했다. 여기에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무너지면서 시초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또 그때 따라서 대응을 잘 해줘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정말 엄청나게 몰렸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거를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 뭐 당장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 쉬었다가 이 자리 계속 지켜주면서 빠지더라도 지켜주고 빠지더라도 지켜주고 이런 식으로 지켜주면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파미셀 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기준가를 잡았으면은 그 기준가를 지켜주는지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힘없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거래대금 상위에 오늘 파미셀이 정말 강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현대차가 7% 오를 만큼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 이게 오늘 상한가에 마감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이게 대덕이랑 분할 재상장을 했는데 뭐 대덕은 지금 상태에서 볼 게 딱히 없으며 대덕전자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 분할 상장한 다음에 신고가까지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수급 보면은 엄청납니다. 제가 오늘도 이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당연히 10,000원 근처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10,000원 뚫어주고 나서 이 10,000원 위에서 계속 올라가 준다면은 충분히 먹을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10,000원 뚫어줬다가 무너지고 10,000원 못 지켜주고 무너지고 이런다면은 다시 10,000원 아래까지 뭐 9,500원, 9,000원 이렇게 내려가겠지만 10,000원 위에서 계속 꾸준히 거래가 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됩니다. 물론 저는 드림텍처럼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음봉이 싫어서 이 구간에서 적당히 먹고서 빠졌습니다. 그 뒤로도 황금선 밑에 1,400원까지 빠질 때 그냥 잘 팔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방심하고 있다가 황금선 회복해 주니까 그대로 쉬지 않고서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즘 시장에서 평소에 오르기 힘들었던 종목들이 시세가 나왔다 하면은 이렇게 엄청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도 분할 상장 전에는 이게 하루에 5%도 움직이기가 정말 힘든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이 하루에 30%,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와 수급을 잘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장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마젠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하루 종일 공략을 했는데 당연히 황금선을 회복하는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없으며 황금선 회복하고서 시초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구간을 통해서 짧게 매매를 했으며 이것도 거래대금이 정말 강력했습니다. 코스닥에서 거의 공동 1위를 차지했는데 뭐 이런 종목은 일단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며칠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 올라온 자리를 유지를 해주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평소에 강했던 종목들, 특히 5G 관련주들 에이스테크랑 서진시스템이 집중적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KMW 그리고 오이솔루션, 이것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17%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이 오이솔루션이란 종목을 공략하지 못한 게 많이 아쉬운데 하루에 좀 한 종목 두 종목씩 나왔다면은 분명히 오이솔루션을 매매했을 것 같습니다.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수급과 함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략하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오늘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들이 많아서 이 오이 솔루션을 놓친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에이스테코도 지금 끝까지 상승 중인데 이렇게 조정도 없이 올라가는 것은 단타의 영역이 아니라 주식 보유자들의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첫 상승 나온 다음에 반도체 종목들은 보통 이렇게 양봉이 크게 뜨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대로 며칠 가다가 무너지기 바빴는데 다른 업종이 첫 상승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엄청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다음에 또 시세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종목이 있다면 초기에 손절가만 제대로 정하고선 대응한다면 충분히 이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키트주가 좀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젠이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 그동안 잘 버티다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모더나 백신 때문에 3% 정도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종목은 딱 두 가지인데 마이너스에 시작을 하든 뭐 플러스에서 시작을 하든 다 똑같습니다. 시초가를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마이너스의 3%에 출발을 했지만 이 시초가를 하루 종일 지켜주지 못하고 시초가 밑에서 놀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냥 시초가를 계속 지켜주면서 이동평균선 위에 있었다면은 그전처럼 하락이 거의 안 나왔을 텐데 오늘 시초가를 못 지켜주면서 이런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그 외에는 딱히 볼만한 거는 많이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버브 반도체 이것도 10,000원 돌파하는 순간을 통해서 매매를 했으며 요즘에 이렇게 10,000원 돌파해주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매매를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 첫 체결이 되었는데 주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파미셀이 마이너스 1% 정도에 시작을 했으며 그리고 삼성전자 약간 올라서 시작을 했으며 레버리지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가 또 적지 않은 폭으로 올라서 시작을 하는데 뭐 이 정도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라는 종목도 상한가가 풀려서 한 1% 정도 하락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상한가에 마감을 할지 아니면 며칠 전 드림텍처럼 시간의 거래에서 2% 이상 떨어지면서 마감을 할지는 나중에 장 끝날 때까지 봐야 알겠지만 뭐 이런 종목들이 눌림목이 나온다면은 뭐 드림텍을 참고해 보신다면은 먹을 자리는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소마젠이 좀 크게 하락으로 시작을 했으며 시젠이 약간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첫 체결을 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등락률 순위 그리고 예상 체결량 이거를 보면서 이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오르는지 시간이 나신다면 6시까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